자, 오늘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 자체는 두산호틱스의 주가를 바로 급등시켜주는 호재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두산호틱스가 급등하는 호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먼저 어떤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K실트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 건데,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회사입니다. 맞네요. 시장의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이고요. 자, 그런 회사를 두산이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야기가 보이죠. SK실트론 안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공정 안에는 현재 두산호틱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도요, 그 공정에 최적화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안에 두산호틱스가 만드는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열린 것이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두산호틱스의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등할 호재가 이 안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이 중요한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두산호틱스의 주가 상황 사실 속상한 게 맞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런 하락을 온전히 견디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해서 지금 이 순간도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소식을 한 분이라도 아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서 다른 분들에게 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반도체 웨이퍼 회사를 두산이 인수한다라고 해서 두산호틱스의 제품이 꼭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것도 맞아요.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아무 작업이나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두산호틱스 제품들 중에서 물류 자동화, 패키징, 포장, 자, 이런 것들 두산호틱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구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니까 두산의 제품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두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로봇을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오고 있었고, 오죽하면은 두산타워는 팔아도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사업부는 안 팔았거든요. 그 정도로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사업부를 굉장히 중요한 미래 청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죠? 반도체 역시 두산이라고 하는 두산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웨이퍼 인수를 해서 앞으로 정말 경쟁력 있게 키워갈 예정일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적용이 안 되면 이거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 안에는 정말 많은 공정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들어갈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고객사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사라고 말을 할 것이며, 어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신의 두산 로보틱스 제품도 적용하지 않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다양한 계열사와 두산 그룹 내의 계열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트론을 통해서 중요한 레코드를 쌓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산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로봇을 큰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고요. 두산 타워를 매각하면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만큼은 안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SK 실트론을 인수하게 되었고, SK 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에서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동화 솔루션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별로 안 중요한데 반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땐 두산에게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SK 실트론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이벤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소식 자체가 SK 실트론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곧바로 급등한 호재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담은 자료를 또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남겨놓으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남기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SK 실트론의 제조 자동화 POC 이 소식이 뜨면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판이 정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 성장주 관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주, 그죠? 성장주는 지출이 많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영업망을 확보해야 되고 고객사를 확보해야 되고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의 검증도 필요하고, 근데 무엇보다 지금 SK 실트론을 인수하게 되면은 현장에 들어가는 이런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사실 모두 제거가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객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하는 비용도 비용일 뿐더러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감한 부분까지 굳이 노출해가면서 두산로보틱스 제품을 활용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조 공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SK 실트론을 활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공개적으로 이런 공정이 이걸 적용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 결과물을 고객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할까 말까 계약을 논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보다는 두산로보틱스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 이미 매출이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맞나요?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두산로보틱스 입장에서는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급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최근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엔비디아 소식이 존재했고 현대차 소식도 함께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로봇 공급망을 촘촘히 확보해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그것도 무려 반도체 시장까지. 맞나요?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큰 거래대금 없었고, 떨어지는 동안에 큰 악재 없었고,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떤 구간으로 봐야겠어요? 바닥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는 떨어진 건 자체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떨어지면서 기업의 주가가 다시 오르지 못한 악재가 존재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하물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것이 뭡니까? 두산로보틱스는 굉장히 큰 하락 추세 안에 갇혀있던 상황이었고, 그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 정말 놀라운 기염을 토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나요?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의 성장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실적 성장 스토리를 더 한층 신빙성을 높여주고 성장 스토리를 시장이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SK 실트론 인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실트론까지 테스트 현장이 들어간다고?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선 두산로보틱스를 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공개된 엔비디아 재료보다 더 매력적인 재료가 앞으로 시장에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엔비디아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과거 매물대를 모두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엔비디아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SK 실트론과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 것이며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맞나요? 해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손절할 이유가 없다. 대응 잘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대응을 위한 기준과 정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작정 손절하지 맙시다, 무작정 보유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준과 정보들이 여러분께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분간은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실트론과 관련된 시나리오 순서가 있거든요.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순서대로 이제 뉴스 플로우가 시작이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건데, 첫 번째 과제는 일단 지난번 윗꼬리예요. 여기 이 윗꼬리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7월 22일에 만들었던 75,600원. 자, 해당 가격을 만나러 가기 위해 벌써 시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소화를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몸통이 가득 찬 양봉이 뜨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몸통이 가득 찬 양봉이 뜬과 동시에
예상하는 시나리오까지 함께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땐 저와 여러분이 이 두산로보틱스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 대응 하실 때에는 SK 시트론의 제도 자동화 POC 시나리오, 엔비디아와의 제품 출시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알아가셔야 되고, 하물며 이런 시국 속에서 미국의 로봇 정책 역시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자, 해당 내용 모두 점검하시면서 주가 대응 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윗꼬리의 고점 만나러 가는 장대 양봉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되는 구간 노란색 추세선 상단선이란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서 주가가 정말 중요한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공급 소식과 더불어서 또 SK 시트론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두산의 전략적인 소식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고요. 이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맞아요, 내가 그동안 속상한 하락을 견디고 견뎌왔던 만큼 이 상승 속에서 너무나 일찍 팔아버리는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맞나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같은 날에는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코스피는 조정이에요, 조정.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 로봇주는 오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두산로보틱스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인데 그럼에도 오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주가 대응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영상 잘 따라오시고요.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재료 정보, 주가 대응은 구독하시고 문자를 신청하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꼭 문자 신청해 놓으시고요.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VIP를 가입해야 된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VIP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챙겨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다들 챙겨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댓글로 두산로보틱스 힘내자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상남이 주식 채널에서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